네, 안녕하세요. 대1고 5년차 강사 김채영입니다. 개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는 갓지윤, 지윤쌤 이런 이름들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전 영상들에서는 1학년 대1고 분석 그리고 적중 사례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1고 2학년 1학기 문학 기말고사를 위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의 난이도를 매기자면 5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급 컷을 보셨을 때에는 다른 학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평균 점수에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60점대 점수가 평균 점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1고는 지금 평균 점수가 40점대죠. 이건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92에서 93인 이유는 보통 2학년쯤 되면 1등급 아이들은 학교 시험 난이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 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는 게 큰 시험, 어려운 시험들의 영향인데요. 보시면 재원생의 경우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이 점수를 보시면은 이제 학교 등급이나 학교 편차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재원생 중에서 가장 고득점을 차지한 학생은 99점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합산해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전부 외부 지문이죠. 전부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4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지문인데요. 이게 이번 시험에서의 큰 관건이었습니다. 외부 지문의 비율 역시도 중요한데 사전 제시된 것보다 사전 미제시 영역이 더 많았다는 측면도 크게 차지합니다. 외부 지문의 유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제시되는 유형, 보기로 제시되는 유형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본문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작품 자체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보기로 제시되는 경우는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에 대한 평가 혹은 작품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본문으로 제시된 게 많았다라는 측면은 작품 자체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문학 100%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영역은 아예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다른 학교는 문학 교과를 하더라도 어법이나 독서 같은 영역을 함께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1고는 정말 문학 작품만으로 100%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중간고사 때도 같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외부 작품인 경우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사전 미제시 작품의 개수가 훨씬 많죠. 외부 지문이라고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전 미제시된 작품들인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사전 미제시 작품의 개수가 교과서 작품, 사전 제시 작품들보다도 훨씬 많죠. 이렇게 출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이거 낯선 작품인데 나 처음 본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체감상의 난도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미제시 작품들의 공통점 특징이 보이는데요. 바로 뭐냐면 EBS 교재에 모두 수록되었던 작품들이다. 혹은 평가원 기출로 수록되었던 작품들이다 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을 모두 기재해 두었는데요. 여기 교과서의 작품은 정말 2개뿐이죠. 그 다음 이 사전 제시된 9개의 작품들은 모두 학교에서 기존에 프린트로 배부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 미제시 15개 작품들만 아이들이 정말 처음 보는 작품들이었는데요. 김수영 사령부터 이재현 사리와까지 모두 EBS 교재 수능 특강 혹은 평가원 6월, 9월 수능 기출에 모두 출제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1고는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일치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평가원 기출 혹은 EBS 교재를 바탕으로 외부 작품들이 수록되었으니까요. 서답형인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많이 자신이 없어 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대1고 서답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조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발문 자체가 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문제를 읽는 것 자체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단답형인 경우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절이나 음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조건에 맞게 기술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문장이나 형태 자체가 미리 조건이나 발문 등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전에 해당되는 단어들만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간다면 이 형태에 맞게끔 작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자,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1고 서답형에서 가장 많은 발문의 워딩으로 자리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인식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이런 발문의 유형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품의 주제의식,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느냐, 결국 작품 자체 내용을 꼼꼼하게 봤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리하자면 객관식은 문항을 출제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출제된 작품들을 보면은 수능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서술형인 경우에는 주제의식이나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 키워드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암기형, 내신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1고 시험은 외부 연계가 많이 출제가 된다. 다른 타 학교의 외부 연계 비중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신 수업만으로도 적중한 작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대비가 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1고 아이들은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견주어서 보자면 외부 작품의 출제 비중 역시 기말고사 때 훨씬 컸습니다. 사전 미제시된 작품들도 기말고사 때 훨씬 많았고요. 이를 통해서 점점 더 작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는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느냐의 능력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대1고 시험을 계속 봐온 바 보면 1학년 때에는 굉장히 방대한 시험 범위로서 승부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2학년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방대한 문학 작품 자체가 그 승부수이기 때문에 작품이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나는 해석하겠다라는 그 능력이 기반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본기가 없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대1고 내신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거양득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다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다른 친구들이 못 보는 작품을 내가 맞춰야지 라는 욕심보다는 그 안에서 실수하지 않은 연습, 선택지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연습,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죠. 그 측면을 이용해서 정해진 작품만이 아니라 이 작품과 연관돼서 함께 알아두어야 할 작품들을 많은 양들을 연습시킵니다. 정시 대비를 위한 시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많은 작품을 최대한 공부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제 내신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1고는 내신형 학교의 유형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필수적인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 자체를 먼저 보려는 욕심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것은 다 어디에 있다? 발문에 있다.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 두 번째로는 너희의 생각으로 감상하지 마라. 특정 시어가 있다면 시어의 앞뒤를 바탕으로 이 시어를 화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분석을 하는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1, 2번이 전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막상 집중력이 흩어지는 이유는 본인들이 모르는 단어를 봤을 때입니다. 선택지에서 모르는 문학 개념어가 없게끔, 그래서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수능 문학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1, 2, 3번을 전부 다 총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봐야 하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바로 빠르게 세트 문항으로 넘어가서 이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의 깊이감과 더불어 각각의 타이밍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수능식으로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적중한 대표적 사례를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교과서 내에 나온 것 혹은 사전에 제시된 부분들 내에서 나온 것을 적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 김수영의 사령 작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제시된 작품을 정확하게 적중한 사례인데요. 21년도 9월 모평에 출제된 바 있는 이 작품은 더불어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 13번에서 15번으로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에게 기존에 주어진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작품의 작가와 동일한데 주제의식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한 바 이 작품은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답형인데요. 서답형에서 문학 개념어를 작성하는 문제를 저번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려왔습니다. 그 문학 개념어는 소설 파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에게 사전에 준비된 이 지문에서 이런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아이들이 익숙할 만한 문학 개념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정확한 주관적 변용이라는 이 개념어가 출제가 되었죠. 정답으로. 네, 가장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수업의 강점 중 하나는 자료의 퀄리티입니다. 수업도 중요한데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전제되려면 좋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료 안 만들어야지, 이번에는 책 제작 안 해야지 하다가도 힘이 나서 자료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퀄리티와 더불어 두 번째 제 수업의 강점입니다. 바로 적중력입니다. 아이들이 갓지운이라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해줄 때는 바로 정확한 적중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낯선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올 만한 작품을 알고 들어간다면 그만큼 더 자신감이 배가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퀄리티를 제공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사전 미제시 작품 적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감동 메시지가 이렇게 와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메시지를 보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거나 수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학생들을 하나하나를 대처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보면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내가 괜찮은 강사였구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아이들을 따뜻하게 케어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퀄리티, 적중력과 더불어서 제가 되고 싶은 강사의 모토는 교사 냄새가 나는 강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1고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것처럼 또 남은 2학기 내신, 그리고 앞으로 또 맞이하게 될 새로운 대1고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는 따뜻한 강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1고 국어 강사 갓지윤 김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